안녕하세요. 10미닛 시리즈 처음 배우는 점프의 30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그 영향을 주는 그 여러 개의 인자들이 있을 때 그 인자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싶은데요. 이런 인자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X인자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X인자들이 Y라고 하는 반응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P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P값이 작을수록 그 X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간혹 모든 P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네 가지 인자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에서 그 인자들의 P값이 모두 다 0.000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될 수는 없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 이렇게 0.000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모든 인자들에 대한 P값이 다 이렇게 0.000 이렇게 나왔다라면 사실은 P값을 통해서는 어느 인자가 반응인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지표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지표는 바로 뭐냐면 로그 월스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다라면 분석 결과물을 볼 때 이 로그 월스라고 하는 지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일드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 보면 일드라는 반응인자하고 코스라고 하는 반응인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타임, 템프,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그 실험 인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타임, 템프, 카탈리스트가 X 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드와 코스라는 것이 반응 인자 Y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핀 모델을 누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반응 인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코스트는 일단 제외를 하고 일드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이 엠퍼시스에 가가지고 자, 이거를 미니멀 레포트로 해서 최소한의 결과물만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 그리고 이제 템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맨 위쪽에 있는 그 이펙트 서머리에 있는 그 오른쪽에 보면 P 밸류라고 하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표는 사실 P 값이 작은 것부터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여기 있는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점프해서 출력되는 결과처럼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P 밸류만 출력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저 아래쪽에 보면 그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쪽에 가보면 여기에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자 그리고 2차의 교인자 이런 순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P값만 가지고는 사실 어느 인자가 반응인자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위쪽에 보시면 여기 그 P밸류 옆에 로그 얼스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로그 월스라는 지표를 통해서 X인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로그 월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그 월스는 여러분들이 구한 P값을 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9를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P밸류라는 것이 0.01이라면 그때 이 로그 월스라고 하는 값은 2가 됩니다. 즉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로그월스라는 값은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로그월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밸류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인자가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어느 인자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 로그월스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임과 템퍼리처의 P값은 0.00000으로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그 월스라는 값을 보니까 타임 쪽에 있는 값이 템프 쪽에 있는 값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 월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핀 모델에서의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 로그 월스라는 지표가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그 월스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인자는 이제 반응 인자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지표는 바로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도 어떤 인자가 반응 인자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점프 17 버전에서 그 새롭게 소개가 된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컬럼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펙트 사이즈라는 컬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값은 원래 그 점프의 기존 버전에서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펙트 사이즈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는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컬럼 중에 이제 sum of squar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 인자들이 차지하는 즉 반응 인자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sum of square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전체의 sum of square 즉 위에 보시면 이 아노바 테이블에 69.765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분모로 두고 여기 있는 각 인자들에 대한 sum of square 값을 분자해 둡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치 R 스퀘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R 스퀘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분모 쪽에 그 전체 변동을 반응인자의 전체 변동을 나타내는 값인 SS 토탈이 오고 분자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크기 그게 바로 이제 분자에 와서 그걸 가지고 R 스퀘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그 모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 모든 인자가 아니고 그 모단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인자들이 반응 인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SS 값을 구해 가지고 분자에 놔서 우리가 이 SS 토탈 분의 각 인자의 SS 값 통해서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걸 통해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인자가 이제 반응 인자에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로그 얼스란 값하고 상당히 그 경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에타 이펙트 사이즈 말고 원래 이 에타 이펙트 사이즈 말고 일반적인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 폴더에 있는 이제 프로브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우리가 이제 점프 매뉴얼을 보게 되면 리스폰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아래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이제 올드와 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델 RPN BR라고 되어 있는 컬럼부터 이제 반응 인자가 모두 387개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그 엑스변수, 즉 프로세스가 올드냐 뉴, 이 구분된 두 개의 레벨에 따라서 387개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분석할 때, 이럴 때 리스판스 스크린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널리즈 메뉴에 나와 있는 자, 스크린 쪽에 자, 리스판스 스크린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Y 리스판스에다가 378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에다가 여기 있는 프로세스를 지정을 하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리저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테이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87개의 리스판스, 반응 인자들별로 뭐가 나오냐면 P값이라고 하는 것이 다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P값들이 다 같은 값으로 위쪽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값을 가지고는 여기 있는 X인자의 변화에 대해서 즉 올드와 뉴의 차이에 대해서 Y값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어떤 게 더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 있는 P값을 가지고는 그런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 월스라는 값이 있죠. 이 로그 월스라는 값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구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그 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P값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P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 검정 통계량을 구성을 할 때는 자, 분자 쪽에 여기 있는 각각의 반응인자가 올드일 때와
U일 때 그때 이 반응인자 Y에 이제 평균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평균 변화가 이제 분자에 오겠고 분모 쪽에는 그 평균 변화에 대한 뭘 구하게 되냐면 그 산포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풀드 스탠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고려가 되냐면 그 n이라고 하는 샘플 사이즈까지 고려가 되어서 바로 이 그 P값 검정 통계를 구하고 그 검정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P-밸류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P-밸류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P-밸류를 통해서는 어떤 반응인자 Y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오른쪽에는 로그 월스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P값 하에서 로그 월스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이 로그 월스 말고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열을 보시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 설명드렸던 에타 이펙트 사이즈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에타 이펙트 사이즈는 제가 마치 R스퀘어 개념처럼 전체 변동 중에서 각 X인자가 얼마나 반응인자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이펙트 사이즈의 에타 이펙트 사이즈의 개념이었다면 여기 있는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로세서가 올드와 유일 때 즉 이렇게 두 개의 레벨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Y가 얼마만큼 평균 변화가 있는지 그 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뭘로 나눈 거냐면 바로 그 풀드 스탠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냐면 평균 변화를 분자에 두고 분모 쪽에는 바로 이제 산포를 나타내는 값을 표준적 값을 두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왜 하냐면 각각의 반응인자별로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이 다 다릅니다. 즉 어떤 것은 단위가 1000단위짜리일 수 있겠고 어떤 건 단위가 0.01 단위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럼 단위가 큰 것일수록 당연히 뭐냐면 이펙트 사이즈도 클 수 있겠고 또 당연히 표준변차 값도 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이제 표준화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이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 쪽에는 분자 쪽에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가 오겠고 분모 쪽에 그 반응인자의 스케일을 고려한 그 표준변차 값이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포 대비 평균의 변화가 얼마큼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값이 바로 이펙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를 구하는 것을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보시는 유튜브에 거기에 그 챗 GPT를 이용해서 그 산출식을 찾아봤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산출식은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 변화가 분자 쪽에 오겠고 분모 쪽에 그런 표준변차 값이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균 변화를 일종의 이제 표준화시킨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여기 있는 이펙트 사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그 반응인자 Y들의 스케일과 관계없이 X인자의 변화에 대해서 Y인자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나 이제 그걸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월스라는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어떤 영향을 어떤 것이 많이 줬느냐 주지 않았냐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응인자에 대해서 파악할 때는 로그월스라는 지표보다는 여기는 이펙트 사이즈를 통해서 여기는 X인자가 어떤 반응인자 Y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할 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펙트 사이즈 값이 이제 큰 값부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열들보다 다른 반응인자들보다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가 올드에서 뉴로 변경이 되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반응인자 무엇인지를 이 이펙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개의 X인자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X인자 중에서 어떤 X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가 아니면 한 개의 X인자가 있고 여러 개의 반응인자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반응인자가 어떤 반응인자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하나는 로그월스라는 지표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펙트 사이즈는 두 가지가 따로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이펙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로그월스라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개념인데 그거는 일종의 R스퀘어하고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이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펙트 사이즈인데 이런 이펙트 사이즈는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를 분자에 두고 분모 쪽에는 표준 편차를 두어가지고 일종의 표준화를 한 그런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